그동안 시장이 뭐 조정인 듯 조정 아닌 듯 그랬는데요. 이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나고 나서 오늘도 일단은 좀 조정인 듯 합니다. 또 조정 아닌 듯 갈는지. 10시에 시황 해설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시는 분이죠.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제부터 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주제를 뽑으셨는지. 맷집 생긴 주식 증시 이제는 사야 할 때? 지금 사? 사 있어야 되고 조금 비중 조절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또 산다면 이제 종목별로 다른 거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이사님께 여쭤봐야죠. 간밤에 일단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습니다. 시장의 흐름들 움직임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파악이 된 건데요. 신 이사님의 해석은 어떠십니까?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맷집이 세졌습니다. 예. 네. 확실히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그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이후에 시장 반응 보셔도 아마 아실 겁니다. 네. 사실은 JP모건에서는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 나온 거 예상치로 봤을 때는 6.4 정도가 나오면 좀 시작이 있을 거다 이렇게 봤었죠. 예. 마이너스 한 시장은 한 1% 이상 빠질 거다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또 시장의 흐름은 예상치와는 다른 흐름 나왔고요. 물론 이제 약간 이번 CPI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과 유사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해석하기 나름. 왜냐면 그때 당시에 삼성에서 이제 컨퍼런스 콜 할 때도 실적 발표할 때도 뭐 감산이다. 뭐 실질적인 감산이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의 해석이 좀 다르게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물론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 관련돼서도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가 그것까지 막 속속들이 들여서 뭐 이거는 뭐 주택 관련돼서 뭐 의료 관련돼서 이런 것까지 저희가 이 개인 투자가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또 이거예요. 뭐냐면 금리 인상이 당분간 좀 유지가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잘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발언은 당분간 좀 더 힘들겠구나. 그러니까 딱 제 느낌에 하단은 단단해진 건 맞습니다. 안 빠졌지 않습니까? 시장의 예상보다도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은 어떻게 됐건 간에 안 빠졌단 말이죠. 근데 상단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유사한 흐름이 이제 미국 증시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이고,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관련된 성장주들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성장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근에 뭐 이제 우리가 뭐 테마성이 됐던 어떤 여러 가지 뭐 회자되는 그런 그 산업군 가운데 그 AI 산업 관련돼서 챗 GTP도 뭐 당연한 거고요. 그 연관돼서 결론적으로는 직수해주는 반도체다. 최종 종착지는. 왜냐면은 보다 고도화된 미세 공정과 수많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많이 쓰이겠지만 각 산업별로 들어가는 어떤 AI 산업의 확산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더 고도화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촉발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컨센으로 사실 어저께 이제 성장주가 좋았다기보다도 성장주에 기반한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예. 반도체 업종이 어제 미국도 좋았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예,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1월까지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런 뭐 테마성이 됐던 아니면 실질적인 수혜주가 됐던 간에 그런 업종이 강했다고 하면은 지금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지금 확산 국면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물론 당장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가 이제 더 빠르게 이제 열릴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순환매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도 계속적으로 좀 비슷한 유사한 흐름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간밤에 있었던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밤에 확인을 하셨을 거고 아침에 보셨겠지만 그래픽 한번 보십시오. 제가 후루룩 넘어가려니까 우리 그래픽팀에서 열심히 만들어놨는데 후루룩 넘어갈 일이 아니네.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는 6.2였는데 6.4로 나왔죠. 조금 높았다. 그다음에 근원은 5.5인데 5.6으로 나왔다. 그리고 세부 항목까지도 계란값이 많이 올라갔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세부 항목 어쨌든 시장은 나름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 쇼크는 없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오늘 한 가지 조금 이슈가 이제 인도 이슈를 좀 다뤄주시는데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라고요. 주가 조작 의혹, 공매도. 저도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만 그냥 흘러 지나갔거든요. 인도의 그룹 하나가 우리와 무슨 상관 이랬는데요. 이게
항상 고를 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와 있을 때 그런 뭔가 별거 아닌 것 같은 뉴스를 사실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죠? 맞습니다. 아닌 걸로 지나가면 좋은 거지만 맞습니다. 예, 예,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서 뭐예요? 인도 아다니 그룹의 문제는 뭐고 그게 우리 이거를 이사님 말씀하시는 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길래 그래요? 사실 뭐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먼 나라죠. 사실 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주식 보기도 바쁜데 어떻게 보면 인도 마다니 그룹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정도의 위상을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더 큰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공매도 전문 리서치죠. 힌덴버그 그룹에서 이제 뭐 그룹의 회계 부정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조작돼서 그룹 회장이 뭐 몇백 조의 그 이익을 봤다. 뭐 시가총액 기준이지만요. 근데 이게 좀 우리나라랑 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아까 처음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의 위상을 지닌 그룹이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그래서 지금 어저께 기준까지만 해도 전체 그룹주들의 어떤 그 시총이 한 150조 정도가 지금 이미 날아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개 이제 그 회사들이 있겠지만 날아가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보면 인도에서 이 관련돼서 아다니 그룹 관련돼서도 시위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연관돼서 많은 펀드들과 많은 투자가들이 뭐 주가가 하락한 거에 대해서 손실을 보게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도 특히 아다니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에 되게 특화된 그룹이거든요. 최근에 인도가 경제 성장률의 어떤 주요한 산업을 그 인프라 투자를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실제로 이 힌덴버그 리서치 그룹에서 말한 것처럼 이게 회계 이슈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회사가 이런 이슈가 생긴다고 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리고 특히 무엇보다도 뭐 주가가 빠지는 걸 떠나서 외국인들이 아니 저 나라는 저렇게 기업의 저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이렇게 회계 부정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도저히 들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분명하게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 아다니 그룹으로 인해서 정치권까지 확산이 되고 이게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머징 특히 우리가 이머징 하면 떠올리는 그런 많은 나라 중에서 주요 이머징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인도라든지 중국이고요. 거기서 이머징에서 외국계 자금이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큰 자금들이 비중을 줄이면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그 인도의 이 아다니 그룹 이슈로 인해서 초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이제는 뭐 외국계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비중 조절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 자금이 꼭 우리나라에 온다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이머징으로 결론적으로 이머징 자금은 이머징 내에서 지금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로도 이런 이머징 자금이 올 수 있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나라를 돌아봤을 때는 성장은 되진 않지만 외국계 자금이 조금이라도 계속 유입이 되면서 하단을 받쳐주면서 어떤 종목들 간에는 이제 순환매가 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올 것 같고요. 아무튼 요거는 뭐 그 중간중간에 왜냐면 이제 좀 확인하시면서 외신 쪽을 뭐 확인하시면서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아무튼 관련된 그룹주들이 계속 지금 빠지고 있는 건 확실하고요. 아무튼 그와 관련된 수급적인 이슈 외국인들의 어떤 자금 이탈 이런 게 본다면 우리나라에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좀 한번 좀 지켜봐도 되는 이슈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뭐 이사님이나 이렇게 뭐 웬 인도 아다니 그룹이요 이름도 생소한데 지나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죠? 네, 뭐 그런 얘기 왜 했지? 지나가면 제일 좋은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도가 글로벌 비중이 높거든요. 우리 기업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혹시나 뭐 인도 시장이 높기 때문에 글로벌리 자금들이 들어가서 파생이랑 뭐가 좀 엮여 있다든지 뭐 이럴 맞습니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도록 하죠. 예. 자, 시장 우리 평가를 해주셨고요. 오늘 주목해야 될 히든 밸류 종목을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LG전자입니다. LG전자. 네. 네. 요즘 전장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일단 전장 관련된 어떤 호재성도 있지만 네. 결론적으로 LG전자도 경기 회복이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뭐냐면 전사적으로 LG전자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 부분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네. 올해의 어떤 경기 흐름은 다들 아시겠지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경기가 턴을 한다는 걸 기점으로 그리고 상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기 같은 대형주들 말씀드릴 때도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포커싱인데 주가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먼저 움직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LG전자도 역시 마찬가지 흐름인데 사실은 LG전자는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굳이 뭐 지금 막 이렇게 급하게 사야 될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소비심리 위축되면서 분명히 1분기, 2분기도 실적을 확인해야 되는데 최근 주가가 좀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단 말이죠. 꽤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이게 단순히 하반기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대감 때문인가.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CPI 발표되면서 이거 올해도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수치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전자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는 것 외에 그런 기저 효과 외에 실질적으로 LG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이 내부적인 어떤 그 사업상으로 원가 비율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1분기, 2분기는 별로 안 좋을 거지만 그에 따른 지금 원가 경쟁률이 원가 하락률이 본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예. 좋아지기 때문에 성장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만큼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전장에 같습니다. 대한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실제로 이제 영업상에서 그동안 먼저 매를 맞은 것들이 이게 개선으로 나타난다. 맞습니다. 예. 네. 전장 부분도 말씀드릴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물류비가 굉장히 지금 LG전자 왜냐면 물류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뭐 물류비가 뭐 거의 뭐 4조 5천억 정도. 한탕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근데 올해 아시겠지만 이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운임 지수가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한 80% 조정을 받았거든요. 예. 요거를 계산해서 한다고 하면은 물류비 자체에서만도 한 8천억에서 1조 정도가 세이브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2000년대 이후부터 물류비 급상승했고 그렇죠. 이제 줄어들겠죠. 근데 80% 줄어든 게 서서히 이제 이 원가 절감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일단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면 뭐 이거님 그 다음 화면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거의 80% 조정받은 거고 특히 이제 LG전자처럼 물류비가 많이 드는 회사들은 원가 절감에서 톡톡하게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거 차량 전장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달러 인덱스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그 원달러 환율이 꾸준하게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 웬만하면 달러의 어떤 이 흐름을 그 주가가 따라가거든요. 뭐 1,200원대였으면 보시면 이 20년 전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달러의 흐름과 주가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왜 지금 이 달러 인덱스 효과가 나오느냐? 이 달러가 급격하게 변동성이 있을 때 LG전자가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원자재 구입을 모두 다 달러로 하는데 파는 거는 모두 다 받아오는 돈은 모두 다 달러 결제가 아니거든요. 유로 쪽도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유로화로 받아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올해는 이 시장을 달러 강세보다는 중국이나 유로 강세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은 달러가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이 어느 정도 그 박스권을 그리는 흐름으로 간다면 이렇게 달러 인덱스에 이제 따라가는 이런 주가 흐름이 나오는데 달러 인덱스 역으로 그린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달러가 약할 때 약한 거랑 같이 가는 건가요? 네, 거의 뭐 주가 흐름과 네. 연동성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급격하게 변동성이 있을 때는 네. 이제 반대 흐름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를 모두 달러로 구입하는데 팔 때는 그 들어오는 돈이 다 달러가 아니더라. 원래 달러로 다 받았으면 사실 이건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올해는 유로화 강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 비싸게 이제 돈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원가 절감에 어떤 큰 효과가 나온다고 보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달러 것입니다. 인덱스하고의 뭐 동행 관계 이것보다는 이제 그렇게 달러가 이 변동성을 줄 때 여타 통화 관련해서 거기서 환율적인 수혜를 누린다. 예, 딱 이렇게 변동성 있는 구간에서 네네. 작년에는 굉장히 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네. 좀 피해를 많이 봤다면 올해는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올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차량 전장 부분은 다들 네. 아시겠지만 사실은 LG전자의 어떤 차량 전장 부분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근데 LG전자 제가 항상 차량 전장 부분을 말씀드릴 때 꼭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 LG화학 지금 LG에너지솔루션으로 이제 분사했지 않습니까? 네, 네. LG화학이 그 배터리 부분에서 그 수익이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그
새로운 리레이팅을 시작해 줬거든요. LG 화학 그렇죠. 자체를.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렇게 분사까지 됐는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차량 전장 부분에서 이제 수익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빠르게 전장화에 달린 단순한 전장화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5년 전에 생각했던 전장화와 지금 생각하는 전장화는 또 너무나 틀리거든요. 네. 예. 그 지금 차량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커지고 있다. 차량 내 부품이 전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파란색 전장 부품의 그 원가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네, 그렇죠. 이제 네. 앞으로는 지금 20년 이게 5년씩을 이제 이렇게 네, 단위로. 단위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아마 지금 정도 구간이면은 거의 이제 한 50% 정도까지 됐겠네요. 되는 네. 거고 이제 점점 그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제 그 전에 이미 이제 원가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부분에서 수익성을 돌려놨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버리지 효과가 이제 점점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지금 다음 표는 뭐 구동 모터 시장과 인버터 시장도 뭐 굉장히 커지는 네. 그런 시장으로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일단 PBR 밴드 그러니까 지수라든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PBR로 잡고요. 지수 바닥을 이 주가 바닥을 PBR로 잡고 올라갈 때 밸류는 PER로 주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의 PER 밴드를 봤을 때 0.8배를 PBR, PBR로 봤을 때 0.8배를 뚫고 0.6배 정도까지 가는 수준이 딱 3번 있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는 좀 예외적인 상황으로 한번 뺀다고 하고 그 전에 이제 15년도에는 어떤 기본 본산업, 전자산업의 어떤 가전산업구 부진한데 당시에 이제 핸드폰 산업도 네. 굉장히 적자 커지면서 저렇게 한번 찍었을 때 바닥에 한번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는 저 PBR 밴드 0.8배를 뚫었을 때가 이제 당시에 이제 휴대폰 산업부가 사상 최대 적자 기록하면서 그 밴드를 뚫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기업의 실적은 올라오는데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0.8배를 지금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그래서 이 앞단에서도 보면 0.8배를 찍고 올라갔을 때 보면은 1배에서 1.2배까지는 이 어떤 기술적인 반등도 나오는 구간이라서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위는 좀 우리가 이제 어떤 밸류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들어가기에는 좀 안정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시장에 좀 조정받았을 때 좀 보시는 것이 좀 그럼 한 배에서 1배에서 1.2배 그 사이 어디면 대략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사실은 그거보다는 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네, 네. 일단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말씀드리는데 상반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원가 절감의 어떤 이슈로 인해서 생각보다 본업은 안 좋은데 원가 절감 효과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그만큼 세이브한다면 하반기에는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진짜 시장이 좋아지는 기대감이 있는 붙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하반기까지도 상당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중장기적으로는 목표가 14만 원, 손절가 10만 원 정도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흐름 자체가 개별 종목 장세이긴 합니다만, 네. 1,000억짜리, 1,500억짜리 회사가 아니어도 이런 기업들로 수익 낼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쭉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뭐 네이버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오늘은 LG전자의 포인트를 주목해서 봤습니다.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검색창에 신영목의 히든밸류 쳐도 나옵니다. 관련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십시오. 네,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